안녕하십니까. 청인 인베스트의 트레이더 소호입니다. 자, 오늘 오랜만에 제가 다시 녹화를 하게 되었는데요. 저와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 혹은 이제 종목 상담이나 수익을 볼 수 있는 무료 종목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왼쪽 아래에 있는 무료 체험 신청 버튼 누르셔가지고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어, 응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좋은 정보를 올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화면 오른쪽 아래 있는 구독 버튼 누르시면은 이제 저희가 올라가는 영상들 목록별로 한번 볼 수 있고요. 언제든지 한번 들어오셔서 영상들 한번 보시고 좋은 내용 있으면은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은 댓글 한번 또 남겨주세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조금 가벼운 거를 가져왔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조금 처음이기도 했고 방송하는 게 그리고 알려드리고 싶은 게 좀 많았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들 제가 투자를 하면서 그리고 전문가의 생활을 좀 하면서 그리고 지인들 상담 좀 하면서 겪었던 경험이라고 해야 될까요? 간접 경험도 포함되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알려드리고 싶은 게 이제 앞서 얘기했었던 이제 투자 심리에 관련해서 가장 기초적인 내용들 우리가 어떤 투자자고 무엇을 원하고 어떤 실수를 제일 많이 하는지 그거를 제일 먼저 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조금 제가 다시 내용을 돌려다 보니까 너무 좀 진지한 내용들이 많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어떻게 보면 지루한 감이 없지 않고, 예. 그래서 조금 와닿는 내용을 한번 가져왔어요. 이것도 뭐 이전 거도 와닿는 내용이긴 했지만 이제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셨으면 어, 책을 읽다 보면 그런 게 나올 거예요. 그래, 기술적 분석 알겠고 기본적 분석 알겠어. 그 뭐 워렌 버핏 뭐 가치 투자에 돼가고 뭐 조지 소로스는 영국은행을 이제 상대로 해서 이겼어. 근데 내가 투자를 할 때 영국은행이랑 싸우는 게 아니잖아. 그 사람들이 어떤 차트를 썼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런 내용이 좀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많이 그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나에게 맞는 차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진짜 여기 보시면 슬라이드 딱 9개거든요. 진짜 한번 간단하게 한번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먼저 보시면 저는 햄버거를 되게 좋아해요. 제가 너 뭐 먹을래 하면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대학교 3학년 때까지 그때까지만 해도 항상 햄버거가 1순위였어요. 물론 지금도 상당히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지만 뭐 가장 친숙하니까 예시를 들어볼게요. 어, 뭐 맥도날드, 버거킹, KFC, 롯데리아 뭐 다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야 한번 순서를 매겨봐라. 그러면 여기 있는 순서대로 나는 맥도날드가 1등이고 그 다음 버거킹, 그 다음 KFC, 그 다음 롯데리아야. 아니면 요 두 개가 순서가 바뀌는 분도 있겠죠. 버거킹을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KFC를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얘기를 하게 된 거는 어떤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KFC를 좀 좋아해요. 왜? 여기 탄산음료 무한리필입니다. 이 점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저는 이것도 되게 사소한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되게 저한테는 되게 의미가 있었던 게 뭐냐면 처음에 이제 주문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땡땡버거 세트 주세요. 그러면은 이제 감자튀김, 햄버거, 콜라 이렇게 나옵니다. 컵을 주잖아요. 무한리필이니까. 근데 그 컵을 먼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보통 맥도날드나 뭐 버거킹이나 롯데리아 이런 데 가면 햄버거 세트를 딱 시키면 이제 진동벨이 울리고 그 다음에 와서 이제 콜라가 같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KFC는 그게 무한리필이다 보니까 햄버거랑 감자튀김을 받기 전에 먼저 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먼저 콜라를 마음껏 먹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횟수에 제한도 없어요. 그런 이유로 저는 KFC 제일 좋아하고요. 햄버거만 따지면은 이제 요즘에는 롯데리아를 좋아합니다. 롯데리아 이제 버거 이름을 까먹었네요. 하여튼 새로운 버거가 하나 나왔는데 그것도 되게 시장 반응도 좋고 저 개인적으로 되게 맛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유가 다 있어요. 사람들마다 좋아하는 햄버거가 다 이유가 있고 다 순서가 있고 뭐 누가 맥도날드를 좋아한다고 해서 내가 그걸 굳이 좋아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는 맥도날드를 싫어한다고 합시다.
야, 빅맥 그래 유명한 거 알겠어. 근데 나는 그거 빅맥 아닌 것 같아. 스몰맥인 것 같아.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난 그게 싫어. 근데 누군가 그걸 좋아해요. 그렇다고 나도 그걸 좋아할 필요 없죠. 뭐 햄버거 말고도 그래요. 음, 아무리 호불호가 없어도 옷에 관해서는 조금 그래도 본인이 고르는 좀 사람들이 있죠. 좀 우유부단하더라도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뭐 어느 누군가가 뭐 무스탕 겨울이니까요. 뭐 무스탕이 유행을 할 때 나는 그거 내가 싫어서 잘 안 입어. 왜 안 입어? 강요할 수가 없죠. 그리고 누구나 다 입는다고 해서 그걸 나까지 꼭 입어야 되나? 라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막상 투자에 대해서 보면 좀 흔들리는 경향이 있어요. 나는 내 성격상 단타를 못해요. 예를 들어서 왜냐면 회사도 다니기 때문에 내가 매매할 시간이 없죠. 업무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여기 햄버거 나왔으니까 뭐 내가 버거킹에서 근무하는 매니저라고 합시다. 버거킹 매니저인데 계속 햄버거 만들고 주문 받고 어, 재고 파악해서 발주 넣어야 되고 하는데 언제 그거를 이제 뭐 차트를 보든 재무 분석을 해가지고 실시간으로 그걸 매매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단타는 못하죠. 뭐 그러면은 이런 업무 상황을 고려했을 때 한 중장기 같이 투자할 수 있겠죠. 아니면은 굳이 뭐 재무 분석을 안 하더라도 그냥 차트만 가지고도 중장기 할 수 있겠죠. 뭐 주봉이나 월봉을 가지고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럼 가능하겠죠. 뭐 아침에 뭐 한 주문 미리 내놓고 뭐 체결이 되면 되고 안 되면 말고 됐으면은 오케이 이제 퇴근하거나 적어두면 되죠. 내 관심 종목에다 등록해두고 얼마에 샀다. 그다음 또 적절하게 또 며칠 있다가 가격을 보고 마음에 드는 가격이 됐으면 뭐 그 다음날 매도 주문 내도 되고요. 어차피 이렇게 중장기를 하게 되면은 뭐 하루 늦게 매도한다고 해서 그렇게 큰 차이는 없거든요. 물론 그날 갑자기 뭐 급락하거나 급등하거나 이런 이상 현상이 있지 않으면 비슷합니다. 근데 좀 다시 돌아가서 흔들려요. 자, 내가 버거킹 매니저고 나는 도저히 단타할 시간 안 되는데 주변에서 얘기가 들립니다. 야, 누가 요즘에 땡땡 테마가 확 뜨잖아. 그걸로 돈 엄청 땡겼대. 혹합니다. 이게 처음에 한 번 들었을 때는 이렇게 혹하는 게 없어요. 그냥 아 그래 나는 뭐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 근데 주변에서 이걸 듣잖아요. 한 번,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 번을 들게 되면 이게 사람 흔들립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몰래 화장실에 가가지고 한번 봐요. 뭐 요즘에 한번 수소차가 떴었죠. 그래서 뭐 수소차 딱 보고서 야 이거 나도 사 팍. 집중이 안 되죠. 빨리빨리 대응해야 되고 빨리빨리 안 되면 손절을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막 주문 밀려 들어오고 점심시간 돼가지고 사람들 몰려 들어오고 배달 주문 막 들어오고 청소는 안 되고 알바는 늦게 오고 야 이러면은 안 되죠. 이 상황에서 몰래 화장실 가가지고 그거 매매 들여다보고 있다? 그럼 본업에서도 좀 힘들어지죠. 한번 음, 흔들린 적이 없는지 본인은 흔들린 적이 없는지 한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자, 요게 음, 밑에 답을 못 봤다고 생각하시고요. 지금 차트가 4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혹시 시간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지금 분봉, 일봉, 주봉, 월봉입니다. 회사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물론 회사를 맞추라는 게 아니고 그거 한번 시간을 이 차트만 보고 알 수가 있을까요? 사실 이렇게 시간을 딱 떼놓고 보면은 모릅니다. 그런데 어때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돌고 돈다는 얘기예요. 떨어졌으면 뭐 오르기도 하고요. 이렇게 올랐으면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때요? 다시 올라가죠. 여기는 한번 크게 올랐으니 또 크게 떨어지고 한번 변동이 있고 난 뒤에는 뭐 앞에 비해서는 크게 움직이는 게 없어요. 여기는 그렇게 큰 변화는 없어요.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갑자기 훅 내려가요. 그래도 훅 올라가요. 사실 답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게 SK 하이닉스 첫 번째 그림이 SK 하이닉스 30분봉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게 기아차 일간이고요. 요건 주간입니다. 주봉이죠. 그리고 요거는 한국카본 월간 차트입니다. 제가 여기서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약간 주제에서 벗어날 수도 있지만 어떤 차트를 쓰든지 간에, 그러니까 어떤 기간의 차트를 쓰든지 간에 어, 돌고 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예, 어떤 차트를 쓰든지 본인은 맞는 걸 써라. 본인이 KFC를 좋아하는데 굳이 버거킹을 좋아할 필요가 없다. 뭐 자연스럽게 좋아지면 좋아지는 거지만요. 그래서 차트 설정은 햄버거처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나는 어떤 브랜드를 좋아해. 왜? 뭐 콜라가 무한리필이야. 아니면은 뭐 런치 타임 세일이 좀 커. 아니면 요즘에 이벤트를 해. 이런 게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위치가 될 수도 있죠. 그리고 어렸을 때 특히 이제 뭐 중고등학교 때 보면은 뭐 이쁜 아르바이트생 있는 데를 일부러 찾아가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냥 이렇게 다 이유가 있어요. 본인한테 맞는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차트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장기 투자를 할 건지, 단기 투자를 할 건지, 혹은 이거를 그냥 가격 확인의 용도로 쓸 건지, 분석의 용도로 쓸 건지, 그런 게 있을 것이고요. 뭐 전략이란다면은 크게 보면은 뭐 가치 투자, 뭐 그러니까 저피 BR이 있을 것이고, 배당주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뭐 컨트롤리안, 모멘텀, 뭐 섹터 순환,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이동평균선,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 이거에 따라 다 달라요. 그리고 투자 기간, 뭐 단기냐, 중기냐, 장기냐, 혹은 초단기냐. 그리고 성격. 나는 좀 여유로워요. 막 나 느긋해요. 막 이렇게 일일비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나는 뭐 하루 이틀 늦어도 괜찮아요. 난 일주일 동안 주가 창 안 쳐다봐도 괜찮아. 이런 느긋하신 분이 있어요. 한 달도 한 번 안 봐도 돼. 뭐 어차피 뭐 그거 스트레스 받는 거는 좀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장기 투자에 좀 더 걸맞고요. 그렇게 되면 어때요? 분봉을 볼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근데 내가 막 역동적인 걸 되게 좋아합니다. 놀이기구, 놀이공원 되게 좋아하고요. 막 후룸라이드라고 하나요? 티익스프레스? 이런 거 엄청 좋아해요. 스릴 있는 거 엄청 좋아해요. 귀신의 집 좋아해요. 그런 사람이 장기 투자 느긋하게, 물론 성격이랑 일치한다는 가정하에 이제 뭐 느긋하게 한번 여행 갔다 올까 한 달 동안 외국으로 와이파이 안 터지는 대로 될까요? 안 돼요. 상당히 힘들죠. 본인한테 안 맞는 옷을 입은 거예요. 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기간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자, 내가 생각한 투자 기간이 나는 초단기가 되게 마음에 들어. 이렇게 하면 분 차트를 봐야죠. 뭐 10분봉, 3분봉, 혹은 틱 차트가 될 수도 있고요. 뭐 좀 더 길게 보면 30분, 60분봉. 그러니까 봉 하나가 30분이에요. 저 되게 좀 짧죠? 단기야. 난 단기 투자하는 사람이야 하면은 분 차트와 일 차트를 봐야겠죠. 근데 여기서 초단기는 여기서 보자면 한 일주일 이내로 보고요. 단기 투자는 그래도 한 2주에서 한 달 정도, 중기는 한 달에서 한 6개월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장기 투자는 뭐 1년 이상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이랬을 때 단기 투자는 뭐 분차트와 일차트를 같이 보는 경향이 있고요. 중기, 내가 수주에서 수개월 동안 하는데 분차트를 볼 필요가 있을까요? 주로 분석하는 데 있어서 그럴 필요가 없죠. 찰나의 시간이잖아요. 분차트 그 봉 하나는, 그죠? 그럼 마찬가지로 장기 투자, 나 워런 버핏이 되게 좋아. 난 워런 버핏대로 따라할래. 나 10년 동안 가지고 있을 거야. 장기적 해자를 가지고 있는 종목을 가지고 있을 거야. 근데 일간 차트 짧죠. 기업의 가치가 하루하루 변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 사례라고 쓰는 건 그냥 제가 한번 HTS 띄워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만약에 SK하이닉스가 요즘에 좀 핫하죠. 바닥치고 쫙 올라갔으니까요. 뭐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기도 했고 최근에 성과급 더 달라고 좀 노조의 항의가 있었기도 하고요. 근데 여기도 보시면 이게 1분 차트거든요. 아이고 500. 얘도 내리고 오르는 게 있죠 사실. 내가 만약에 분 차트를 보는 사람이에요. 초단기예요. 그러면 딱 요쯤에 와가지고 더 안 떨어지네.
자, 저점이 올라갔네. 근데 아직 고점은 아니야. 아직 고점은 못 뚫었어. 그러면 지금은 오케이. 자, 가격이 조정받고 있구나. 근데 저점이 올라가고 있으니 추가 하락의 가능성 좀 낮다고 보여. 그리고 뭔가 이상해. 거래량이 자꾸 툭툭 튀어나와. 지켜줘. 오케이. 한번 들어가 보자. 사요 이때. 예를 들어서 이 가격에 샀어요. 그럼 올라가죠. 어? 이거 뭔가 수상해. 이건 그냥 임의의 전략입니다. 동그라미가 어디 갔죠? 자, 여기 요 초록색 60. 60이니까 60분이죠. 1시간이죠. 그죠? 1시간 이동 평균입니다. 지금 1분 차트니까요. 1분 차트입니다, 지금. 1시간 이동 평균 밑으로 떨어졌네. 난 63 밑으로, 초록색 선 밑으로 마감하면은 난 팔 거야 라는 전략이 있었다고 칩시다. 그럼 이때 팔겠죠. 자, 그럼 이때 팔았어요. 그럼 이게 몇 프로를 벌었나요? 대충 여기서 샀으니까 여기 보시면 1.35% 벌었습니다. 그죠? 자, 이거를 조금 늘려서 보겠습니다. 30분 봉입니다. 30분 봉. 자, 여기서 잠시만요. 한번 다 지워야겠죠, 이거. 그래서 쭉 떨어져요. 막 꽉 때려박는데, 자, 거래량 자꾸 이전에보다 훨씬 더 많은 거래량이 나오면서 하락이 여기서 좀 멈춘 것 같아요. 예상을 그렇게 해요. 거래량 이렇게 많이 증가하네. 여기 추가 하락이 멈췄네. 여기 20 이동평균선 상승 중이고요. 요 장기, 요 120 이동평균선이 좀 수평이 됐어요. 그래서 야, 이제 조금 조정을 들어가나 보다. 그러니까 하락이 끝났나 보다. 그래. 그리고 뭔가 안정적으로 거래량이 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지켜봐요. 그랬더니 어때요? 여기를 뚫었죠. 그리고 거래량이 딱 돌파하면서 뚫었어요. 그래서 오케이, 나는 추격 매수 하겠어. 여기 샀어요. 그랬더니 아슬아슬하게 손절을 할 뻔했죠. 그쵸? 매수가까지 다 내려왔으니까요. 근데 어때요? 그래도 뭐 조금 지켜보니까 다시 반등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 팔았다고 칩시다. 쭉 올라갑니다. 그러면 아직 안 팔았지만 대략 17%를 벌었어요. 그러면 시간이 얼마인가요? 아까는 하루였죠? 하루 안에 다 끝났죠, 이게 지금. 여기서 해서 여기서 끝났습니다. 그럼 여기가 언제예요? 오늘 1시 반이에요. 오늘 1시 30분에 사가지고 3시 반에 팔았으니까요. 한 3시 반쯤 팔았으니까 2시간 반 걸렸어요. 자, 30분. 자, 요쯤에 샀죠. 언제예요? 1월 9일 그리고 1월 19일 한 20일 정도 걸렸죠. 아니면 뭐 그냥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았다고 해도 그래도 이틀 정도 걸렸어요. 2, 3일. 훨씬 시간 텀이 길죠. 당연한 겁니다. 좀 이게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으셔야 돼요. 이거는 지금. 자, 그리고 일간. 일간 차트를 보면 좀 과거로 가야겠죠. 지금 하기에는 좀 아주 과거로 가서 요때를 봅시다. 이때 뭔가 박아요. 촥촥 하는데 여기서 어때요? 지켜보니까 저점이 이때 한번 잠깐 깨지긴 했지만 그래도 더 안 깨져요. 그죠? 더 안 깨집니다. 그런데 요날이죠. 이날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때 삽니다. 그냥. 자, 삽니다. 이때 샀어요. 이때. 기다립니다. 난 이 목표가 여기에요. 목표가 여기까지 기다릴 겁니다. 쫙 기다려요. 아까랑 비슷하죠? 아까 30분 봉에서도 한번 매수가까지 내려왔었어요. 근데 안 팔았죠? 간신히 살았습니다. 근데 이게 또 얼마를 기다렸어요? 작년이 아니죠. 2012년 10월 26일에서 13년 2월 초에요. 그러면은 10월
그러니까 11월이라고 치죠. 11월, 12월, 1월, 2월 한 4개월 기다립니다. 한 3개월 반, 3개월쯤 되겠네요. 3개월을 기다렸는데 본전입니다. 근데 어때요? 아, 인내합니다. 나는 기다릴 거야. 근데 어때요? 진짜 내가 목표한 가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때 팔았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어때요? 이 정도만 해도 30%죠? 물론 약간 단기적으로 좀 SK하이닉스가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와서 30분봉 치고는 꽤 많이 올랐는데요. 어쨌든 30%가 올라갔습니다. 좀 30% 수익을 봤어요. 근데 얼마나 걸렸어요? 자, 10월 그리고 한 6월 됐으니까요. 한 6개월, 8개월 정도 걸렸죠. 한 7개월 반. 훨씬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자, 그리고 주봉. 여기까지. 네, 여기 정도 볼게요. 사실 제일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쌍바닥이죠. 뭐 이중바닥이라고 하고요. 책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가 그거죠. 하락이 끝났다. 여기는 뭐 헤드앤숄더라고 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자, 이 시점에 봤어요. 우리가 이 시점에 봤는데 연필. 자, 책에서 보던 그 이중바닥이 그대로 나왔어요. 어디서? 주간에서. 자, 그리고 지켜봐요. 우리는 신중합니다. 거래량이 땅 터지면서 올라갔어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는 이때 삽니다. 이때 그냥 샀어요. 아이고, 잠시만요. 자, 이때 샀어요. 이때가 대충 한 32,000원이라고 합시다. 여기 31,600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쭉 기다릴 거예요. 근데 어때요? 그냥 막 올라가요. 정거장 막 뚫고 그냥 갑니다. 자, 그러면 한 여기서 한번 팔아볼 수 있겠네요. 왜? 그래도 이때는 여기 한 20주죠. 20이라 할게요. 시간텀이 맨날 다르니까. 자, 22동 평균선을 계속 지지하면서 올라갔죠. 근데 어때요? 이때 깨졌어요. 그래서 이때 팔았어요. 아이고, 난 팔란다. 자, 그러면 몇 프로일까요? 와야, 96%네요. 엄청나죠? 96%. 자, 근데 시간을 볼까요? 요때가 언제죠? 2016년 7월입니다. 2018년 1월입니다. 1년 반이죠? 잠깐만요. 1년 아니죠? 1년 반 정도 더 넘네요. 아까 언제였어요? 1시간 반, 2시간 반 걸렸고 그 다음이 한 3일 걸렸고 조금 더 30분만 봤을 때 한 3주 정도 걸렸죠. 그리고 분봉으로 봤을 때 한 10개월 정도였죠. 그리고 지금 어때요? 1년 반입니다. 근데요, 이거를 월간으로 보면 이건 자세히 안 볼게요. 자세히 안 보고 이때 너무 좀 그게 있었죠. 사태가 좀 있었으니까요. 요건 비슷하겠네요. 예. 이 SKX 사례에서는 사실 요 근처에서 사가지고 여기서 파는 게 뭐 비슷했으니까요. 일단 다른 걸 예를 들어 볼까요? 어, 길게 올라갔던 거 꾸준하게 다스코가 아마 동아이스텍이었을 거예요. 예. 이게 조금 비슷한 사례가 될 수 있어요. 이게 과거에 제가 알기로 동아이스텍이라고 도로 관련 뭐 만드는 회사일 거예요. 근데 어쨌든 지금 우리가 펀더멘탈 분석을 하는 게 아니니까 한번 볼게요. 얘도 똑같죠. 얘 지금 가만히 있다가 거래량이 퉁 트면서 되게 이상하게 올라갔죠. 거래량이. 그러면서 딱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때 샀어요. 그냥. 자, 우리가 이때 확인을 하고 가격을 이날 삽니다. 이게 얼마죠? 한 2,500원입니다. 자, 2,500원을 샀어요. 또 쫙 올라갔다가 죽고 쫙 올라갔다가 죽고 한참 기다리죠. 여기를 못 뚫었어요. 여기를 뚫을 것 같았는데 못 뚫고 그냥 내려와요. 근데 어때요? 아직 여기보다 여기가 높죠. 추세적으로 아직 상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자, 평균선 다 올라가잖아요. 이거 추세가. 그냥 기다린다고 합시다. 쭉 기다리니까 어때요? 뚫었죠, 드디어. 또 쳐박아요. 근데 어때요? 여기를 한 번 더 지지를 받아요. 그래서 그래, 한 번 더 기다려보자. 떴죠. 그래서 사실
아, 요건 조금 욕심을 내서 이때가 뭐 테마가 있었죠. 대북 테마가 있었으니까 오케이. 너무 위험해. 그냥 제끼자. 400%였네요. 아까 얼마였죠? 네네. 여기서 보면은 400%입니다. 400%를 벌었어요. 400%. 기간은 2012년부터 2018년 초니까요. 한 6년이네요. 장기. 그러니까 어 여기를 보시면 길이가 다 다르죠. 그러니까 요거는 단기, 중기, 장기. 짧다고 좋고 길다고 나쁠까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항상 되게 짧게 짧게 하려고 그랬잖아요. 야, 누군가는 야, 벌써 2시간 만에 5% 벌었대. 한 달 만에 20% 벌었대. 이렇게 주변에서 얘기를 많이 들을 거예요. 뭐 친구들이나 혹은 뭐 친구의 친구라든가 또 직장 동료라든가 예전에 음, 대북 테마주들 뭐 이런 거 한창 날뛸 때도 좀 그랬었죠. 그런 얘기도 많이 들리고 그랬었죠. 인터넷 주식 카페 가면은 저는 이거로 돈을 많이 벌었어요. 뭐 테마성 주식이나 일회성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벌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과연 그게 꼭 짧다고 좋고 길다고 나쁠까요? 우리가 방금 우리가 흔히 아는 주식으로 제가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렸죠. 꼭 그런 건 아니죠.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도 항상 장기가 좋은 건 아니에요. 본인의 목적, 본인의 투자 전략, 본인의 성격, 이거 세 개에 맞는 투자 전략, 차트, 이거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들과 비교할 게 전혀 없고 본인과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만약에 본인이 초단기 하는 성격이다 그러면 자본 회전율이 되게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사고 팔아야 됩니다. 왜냐면 아까 1.5% 벌었죠? 근데 아까 장기로 보면 어때요? 400%입니다. 그걸 400번을 반복해야 비슷합니다. 아, 400번까지 아니죠. 1.5%니까 300번 정도? 그래야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회전을 많이 많이 해야 돼요. 대신에 좀 짧게 치고 빠져야죠. 1.4% SKN에서 예를 들면. 그러니까 약간 이건 떡볶이집 생각하시면 돼요. 초단기나 단기는 분식집이죠. 그러니까 마진은 얼마 안 남죠. 우리 저기 초등학교 앞에 있는 분식집 말을 예를 들었을 때 마진은 얼마 안 남지만 대신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한테 팔아요. 그쵸?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마진이 1인데 10명한테 파니까 1 곱하기 10. 자, 중기 장기로 넘어가면 회전율은 조금 낮아져요. 네. 대신에 그만큼 시간에 대한 대가가 있어야 되니까 그만큼 수익이 높아야 됩니다. 만약에 중기 투자를 하는데 내가 회전율이 적당해요. 근데 수익이 많이 낮아요. 괜히 기다렸죠? 그러니까 물론 미래를 예측할 수 없지만 어쨌든 그 전략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럼 그 전략은 조금 수정 보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요거는 상대적으로 회전율이 중간, 수익도 중간. 예를 들면 뭐 10을 맞추면 3.3 곱하기 3.3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3 곱하기 3이에요. 마진이 3이고 회전율도 3이고. 자, 그리고 장기예요. 회전율 낮죠? 한번 사고 기다리는 겁니다. 대신에 어때요? 기다려야죠. 고수익. 저회전 고수익. 근데 물론 고수익이라고 요것만 보시고 야, 난 무조건 장기 투자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왜? 그 만약에 까딱해서 잘못 들어가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됩니다. 쫙. 자, 만약에 이때 샀어요. 근데 아직도 본전이 안 왔죠? 무조건 장기 투자가 아니에요. 그 회사를 당연히 분석을 해야 되고 기술적 분석이든 기본적 분석이든 항상 분석은 기본을 깔고 들어가지만 얘는 약간 레스토랑입니다. 네. 어디 호텔 식당 이런 데 가면은 뭐 석식을 하게 되면은 마진이 많이 남죠. 뭐 접시 하나에다가 두부 조그만한 거 올려놓고서 막 5만 원 이렇게 팔죠. 코스 요리로 말이 됩니까? 원가 그렇게 돼요? 안 돼요. 걔네도 두부 다 풀무원 쓸 거예요. 예, 물론 어떤 두부를 쓰는지는 자유지만 요즘에 풀무원 두부가 좀 미국에서 인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예시로 들어봤습니다. 어쨌든 약간의 심리적인 만족도가 크죠. 호텔 식당은. 그러다 보니까
마진이 10이고 회전율이 1. 한 테이블만 돌아도 마진이 크니까. 그쵸? 그 차이입니다. 뭐 요거는 약간 중저가형 브랜드, 의류 브랜드로 치면 중저가 브랜드고요. 요거는 누구나 아는 뭐 명품이겠죠. 하나 팔아도 막 1,000만 원, 2,000만 원 하는 고가 제품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건 단순히 고수익이다, 오케이, 뭐 빨리빨리 돈 벌고 싶어, 난 단타, 이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본인이 성격, 그리고 본인이 하고 싶은 투자 전략, 그리고 목적에 맞는 차트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 차트에 대해서는 제가 초단기, 단기, 중기, 장기에 대해서 어떤 특성을 가져야 하는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예시를 한번 또 간단하게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맥락은 제가 여태까지 해왔던 맥락 그대로예요. 약간 내용을 좀 차트로 들어서 그렇지. 부디 이번에도 제가 제 진심이 전해졌기를 바랍니다. 영상 잘 보셨으면 화면 오른쪽 아래 있는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안 찍은 영상이라도 다들 퀄리티 있고 열심히 준비해서 찍은 영상들이기 때문에 한 번씩 보시면은 투자 공부 그리고 앞으로 방향성에 대해서 조금 감이 잡히실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런 주제로 좀 영상을 찍어봤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왼쪽 아래에 있는 무료 체험 신청 버튼 누르셔가지고 상담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마지막으로 언제나 저는 질문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